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가 짜봤는데요. 자, 일단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그만큼 인내심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때까지 참는 능력, 인내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인내심이 없을 때 한번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보다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비중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은 어, 어떤 가격이 오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확대했다가 이런 좀 전략적으로 한번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중에 따라서 인내심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지혜롭게 한번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뉴스와 코멘트를 제가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수가 굉장히 부진하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파월이 그 잭슨홀에서 코멘트 한 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다가 팍 꺾이고 나서 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특히 가지 않으면은 중소형주에서는 또 활발하게 오르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리고 6월 출산율이 무려 두 자리가 감소했다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 이렇게 인구가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출산율도 낮으면은 감소가 가속화되겠죠.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미래가 있는가? 그러면 미래가 없는데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어렵겠죠, 당연히.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부동산이나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로 출산율이 이렇게 급감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노인 인구는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사업은 호황이죠. 예를 들면 요양원이 한 5, 6년 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 보호 사업, 뭐 예를 들면 목욕 사업도 있더라고요. 목욕탕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를 결국 받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민자도 미국을 최선화하지 한국을 최선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한국행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질이 과연 또 좋을까? 이제 이민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당장 이제 정치권에서 하지 않을 뿐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소형주를 잘 고르면 되지만은 뭐 엔터나 이런 산업은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속 편하게 미국 주식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S&P가 장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 20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원화만 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또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르고 환율이 1,300원 이상이라면 미국 주식을 손절하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환율 때문에 수출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전 포트폴리오 첫 번째는 SK 우선주입니다. 제가 5년 이내에 10배 목표라고 했죠.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인내심이 곧 실력입니다. 아, 나 못 참아서 못 벌었어. 아까워. 이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으면.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
컨셉은 뭐 고배당 시세 차익 소형주 이거고요. 하나 더 하면 팜테코가 3년 이내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율이 100%고.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했죠. 자사주 2천억 매입 및 추후 소각 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주주 이득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런 점은 안심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최태원 회장 이용 소송 마무리 후 또 주가 상승이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아 SM입니다. 내부자가 집요하게 매수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리포트 쓴 이후에 9월 5일에 추가 지분 매입 공시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 물량이 더 감소하고 또 기본적으로 소형주죠. 그러면은 뭐 폭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마가 사우디 네옴시티 SM이 2대 주주여서 이거 테마에 지금 얽혀 있고요. 또 메타버스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이내에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즈가 VR, A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소니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기업은 작살났지만 실제 비즈니스는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도 22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급등한 종목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가 추려보면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시총이 1조까지 갔었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실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날이라는 회사 실적과 테마로 갔고요. 에코 마케팅이 9천억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실적과 여기는 대표이사께서 주식을 직원에게 무상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그만큼 대우했으니까 우수한 직원들이 또 오겠죠. 그러면서 회사가 굉장히 커졌고요. 또 대형 미디어가 그 2020년 저점 기준으로 9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엄청 좋아졌고 또 웹툰 테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은 이렇게 관측권에 둘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게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갤럭시와 SM이요. 그래서 철저히 단기 매매하고 장기 투자는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차 이유비인데요. 고배당 장기 투자 컨셉이고요. 현대차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팩트를 보면 상반기 판매량이 글로벌 3위이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무려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를 합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4% 엄청나죠. 자, 환율 최고치 경신을 해서 그만큼 환차익이 많이 나겠죠. 미국 IRA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데 가격 인하를 하면서 그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 작전을 쓰는 겁니다. 전략을. 환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난 걸로 이렇게 대응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대응은 조지아주 공장을 조기 착공한다고 합니다. 원래 24년 상반기였는데 뭐 올해 10월로 땡겼다고 하고 가동을 24년 하반기로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재벌 특유의 빠른 의사 결정이 있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애플이 치고 나왔을 때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빠른 적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중저가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자, 세 번째는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과 콘텐트리 중앙 시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시총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SAL이 스튜디오 드래곤 매출을 이미 추월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인데 수익성 관리만 한다면 극장 정상화와 더불어서
시총이 많이 격차가 줄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SLL의 제작은 검증이 돼 있죠. DP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가 확정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검증이 됐고요. 하반기 모멘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작입니다. 수리남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또 JTBC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는데요. 송중기, 이성민 씨가 나오는 드라마고 레몽레인과 오데오 IP 이렇게 합작 드라마고요. 다만 SLL 상장 시에 물적 분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정부에서 이제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낮은 가격에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주주 반발이 있어서 또 복잡해지죠. 제일 확실한 거는 신주 인수권을 도입을 하는데 역시 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조금이라도 발전한 게 그나마 다행이고 또 상장할 때 지주회사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티빙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티빙이 지금 시총 2조 정도 그 가치가 있는데 이걸 상장하면 또 모멘텀이 되겠죠. SLL은 2년 이내 상장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또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언젠가는 상장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하겠죠. 아마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펜 엔터테인먼트 하반기에 9월 30일에 가우스전자 TV게임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20억 뷰인 웹툰이고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하고 있어서 이거 제2의 우영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에이스토리가 급등을 했었죠. 시총이 지금 10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가 이게 히트를 하면 2배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유통 물량은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560억짜리 기업인 것이죠. 그러면 세력들이 얼마나 올리기가 좋겠습니까? 또 하나 현 주가가 3,605원인데 12전환가 5,369원이에요. 크게 하회 상태죠. 자,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세력 형님들이. 준비가 됐죠. 야, 가우스 전자다. 그 12 전환가를 크게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금양이 지금 그런 상태죠. 저는 거품 주가라고 보는데 폭탄 돌리기죠. 근데 주식시장이 논리적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배인 7,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꽃선비 열애사가 SBS 공급 계약을 했죠. 130억. 자본의 한 40% 넘는 규모로 단기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하루짜리. 그리고 뛰어난 자산 가치죠. 투자 부동산 533억 외에 현금성 자산 거의 200억이면 자산 가치만 70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저평가죠. 자, 또 하나 그 뉴스가 있는데 8월 19일에 대표이사께서 50만 주 증여 공시가 있었어요. 아들인 것 같은데요. 아들 이영재에게 증여가가 대략 3,600원 정도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현재가가 저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내부자 매수만큼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센스가 그랬죠. 증여 공시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추를 보면 컨셉은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이겁니다. 반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7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이 46%나 감소했죠. 건자재 업체는 주택 매매가 많아야 됩니다. 또 주택 착공 실적도 감소했고 이제 근데 원자재가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이라도 좋아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회사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탑라인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3년은 매출이 661억짜리에다가 소폭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은 1372억입니다. 2배가 성장을 했죠. 9년 만에. 그 영업이익이 100억, 뭐 100배가 된 거죠. 또 자산 가치가 나름 뛰어납니다. 투자 부동산 227억에 현금 346억. 자, 550억 이상이 되죠. 시총 900억이면 사실 극도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5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실적이 정상화돼야 되고 정부 정책이 좀 세게 나와야 됩니다. 트리거가 필요하죠. 자, 동향 파일입니다. 역시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이런 컨셉이고요. 단기 어닝 서클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PHC 파일 수요가 10% 감소했고 러시아 전쟁, 경기 악화 때문에 건설사 분양 연기 이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죠. 또 주택 착공 실적도 28% 감소했고요. 근데 하반기 이후에 내년까지 분양 연기 물량이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송도, 평택, 용인에 있고요.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또 부산 등 물량이 다수 있다고 해서 하반기 이후는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원자재 피크아웃 했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471억, 7억에다가 근데 시총이 687억밖에 안 됩니다. 자산으로 보면 정말 극도의 저평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정상화돼야지 오르는 거지 자산만 이렇게 좋다고 오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한 씨였는데 이제 바뀌면서 다만 한 사내 이사를 맡게 됐어요. 전 대표이사께서 하는 것이죠. 한 씨라고 해서 뭐 테마인데 개인적으로는 한 7천 원 이상 그래서 100% 상승 목표를 잡았습니다. 실적과 테마를 보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분위기가 바뀔지 모릅니다. 한동훈 씨가 지금 그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태죠. 법무부 장관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